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했던 대로 악기상, 악기상이라고 하면 무슨 악기를 파냐 뭐 이건 아니고요. 이게 나쁜, 이게 우리가 보통 나쁘다 이렇게 할 때 악을 많이 쓰잖아. 나쁜 날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악기상, 안 좋은 날씨, 어, 번개 치고 막 우박 내리고 막 이러면 안 좋은 날씨잖아, 얘들아. 그런 걸 이제 막 우리가 뇌우, 호우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날씨죠. 폭설, 강풍, 우박, 황사, 뭐 팬현상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악기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날씨야 뭐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안 좋은 날씨의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항상 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가야 되겠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기의 규모를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그 전 교육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긴 해요. 물론 이제 2에서도 중요하게 다뤘고 1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아주 귀퉁이에 조그맣게 내놓고 나서 결국에는 또 뭐다? 문제를 내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원리적으로 좀 알아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대기의 규모라는 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대기 현상에도 얘들아 크기가 서로 이렇게 다른 현상들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계속 공부했었던 열대저기압, 즉 태풍,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 정도 규모에 있어요. 요 정도 규모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요 정도 규모에 있어. 자, X축이 얼마예요? X축이 바로 공간 규모가 되겠죠.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Y축이 시간 규모가 되겠지, 그지? 요 정도 규모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갈수록 어때요? 공간 규모도 커지고 시간 규모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나누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나누자. 그래서 이름을 하나 써볼게. 여기를 미규모, 여기를 중간 규모, 여기를 종관 규모, 여기를 지구 규모 이렇게 씁니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뤘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어디를 되게 중요하게 다뤘어? 전 시간까지 계속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바로 왜 이렇게 열심히 다뤘냐?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일기도라는 데에 표시되는, 일기도에 표시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정도 규모가 돼야 우리 인공위성 사진 찍었을 때 우리 눈에 한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태풍, 그 다음에 열대, 온대저기압 여기에 규모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모 이상에서부터는 지구가 자전에서 생기는 힘, 무슨 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전향력을 뭐 해줘야 됩니까? 고려해줘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전향력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토네이도 있지, 토네이도. 난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산들, 뭐 바람이 이렇게 여기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게 바람이 슉 하고 그냥 잠깐 불을 정도의 그런 아주 작은 규모의 기상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토네이도 있죠, 토네이도. 토네이도 하면 마치 막 엄청나게 클 것 같죠, 그죠? 굉장하게 커서 엄청나게 피해를 줄 것 같지? 근데 무슨 규모다? 미규모밖에 안 되더라. 미규모밖에 안 돼. 토네이도는 여러분들 태풍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태풍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예요. 거의 몇 규모야? 지금 뭐 거의 10km도 안 되죠. 지금 몇백 미터도 안 돼.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 시간도 뭐 얼마 안 돼서 그냥 없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태풍은 몇백 킬로미터죠. 거기에다가 시간도 거의 일주일에 가깝게 이렇게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한번 해볼까? 이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진다고 그랬지. 시간 규모도 커진다고 그랬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시험에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수평 규모분의 수직 규모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다시 얘기해서 미규모에서 지구 규모로 갈수록 수평 규모분의 수직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기상현상에. 자, 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에 이만큼이 수평 규모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지구는 둥그런데 선생님 한 부분만 본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 위로 있는 현상이 당연히 수직 규모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다수의 기상 현상은 어디서 다 일어납니까? 우리 대기를 거의 1000km로 봐요. 1000km. 지상에서부터 1000km라고 봐요. 근데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약 한 15km 이내에서 다 일어나. 여기가 무슨 권이라고 부르냐면 대륙권이라고 부르는 데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규모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작아. 그런데 점점 중간규모, 종간규모, 지구규모로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져. 커지는데 얘들아, 이 커져 봐야 어떻다? 이 위 15km를 못 벗어난다고. 15km를 못 벗어난다고. 그럼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평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 수평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 하지만 수직 규모는 뭐야? 그냥 똑같아. 아무리 상승 기류가 활발해도 성층권까지 못 올라가거든. 따라서 얘들아, 바로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수평 규모는 커지고 수직 규모는 그대로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값 전체는 어떻게 된다? 이 값 전체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수평 규모와 수직 규모를 바꿔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직 규모분의 수평 규모라고 한다면 이 값이 점점 커지므로 규모가 커지는 대기 현상일수록 이 값도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를 다 배워야 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지구과학 1에서는 이것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단원에 대기대순환 배울 거예요. 요거 대기대순환 또 배울 테고요. 뇌우라고 하는 것 지금 잠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씩만 맛볼 거예요. 지구과학 2에서는 뭐 다 다루게 됩니다만, 자, 알겠죠? 기억해야 될 것 규모의 사이즈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 종관 규모는 일기도에 표시되고 2 이상부터는 전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토네이도는 보다 훨씬 더 작은 현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평과 수직 규모의 각각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결국엔 대기 현상은 대륙권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악기상, 안 좋은 날씨. 그 첫 번째 바로 뇌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뇌우의 뇌자가 얘들아 번개 뇌자야. 우는 뭐야? 비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정난운이 발달해서, 정난운은 여러분들 수직으로 발달한 그러면 우리가 정난운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좀 더 큰 범위로 저군형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군형 구름은 이거보다 얘를 포함하는 거야. 그 중에서 더 수직으로 발달하면 정난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서 여러분들 딱 몇 가지를 또 알아볼 필요가 있어. 자, 뭐를 알아볼 필요가 있냐? 구름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선생님 여기다 좀 따로 쓸게. 일단 구름이 발생하는 조건부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죠. 구름이 발생하는 조건. 자, 일단 구름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구름이 발생하려면 일단 공기가 뭐 해야 돼? 공기가 상승해야 돼, 얘들아. 구름이 발달하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돼.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계속 선생님 언급을 했죠. 지상에 있었던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기화되어서 열을 흡수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수증기의 잡열이 다시 단열 팽창에 의해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액화가 돼요. 응결이 돼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다? 구름이다. 그러려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상승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으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어떻게 상승하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그늘이야. 여기는 그늘이고 여기는 뜨거워. 햇빛이 막 와. 그러면 주변보다 여기가 당연히 어때요? 뜨거워지겠지. 주변은 차갑고. 그럼 이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 주변보다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들려? 밀도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자, 우리는 이거를 국지적 가열이다. 국지적 가열이다. 또는 다른 말로 부등가열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부등가열. 이게 첫 번째 방법.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생기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국지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 국지적 가열로 이렇게 구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떻게도 생길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공기가 지나가는데 얘들아, 쫙 가다가 산에 부딪혀. 근데 이 공기는 계속 일로 가는데 산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돼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구름이 또 생기는 거야. 자, 뭐 산사면을 타고 공기가 상승할 때, 이거 한글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림으로 대체할게요. 세 번째, 또 어떻게 될까요? 저기압 중심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기압 중심에서는 어때? 공기를 빨아들인다고 그랬지.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상승기류가 돼서 이렇게 구름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구름이 생겼죠? 우리 전선할 때 기억나죠? 무슨 공기가, 찬 공기가 적극적으로 무슨 공기를 밀어 올립니까?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니까 여기에 또 저군형 구름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또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요번에 또 전선 맞죠? 여기가 찬 공기고 더운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총 몇 가지가 있어요? 구름이 발생하는 조건은 총 몇 가지가 있겠죠? 총 5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뇌우는 굉장히 두꺼운 구름으로 정난운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어마어마한 두꺼운 정난운, 번개를 동반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난운을 만들 수 있는 발생 조건을 여기서 3가지를 한번 골라보세요. 3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두꺼운 구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몇 번? 국지적 가열 1번. 그 다음 또 몇 번? 저기압 중심에서 3번. 그 다음 또 여기서 몇 번? 4번. 이 3가지가 바로 굉장히 두꺼운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뇌우를 만들 수 있는 조건 이 3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구름이 발생하는 조건 5가지 다 기억해 두시면 좋고 당연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지만 뇌우는 이 중에서 두꺼운 구름이니까 3가지 1, 3,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쭉 발생하는데 이걸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3단계를 하나는 저군, 하나는 성숙, 하나는 소멸 단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성숙 단계예요. 이 성숙 단계는 처음 저군 단계에서는 뭐만 있어요? 상승기류만 있었지, 그치? 근데 여기선 뭐가 돼? 한 부분에선 상승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또 뭐가 돼요? 하강기류가 생기죠. 그래서 소멸 단계에서는 다 무슨 기류만 생겨? 하강기류만 생깁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히 어디야? 이 성숙 단계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강력한 상승기류가 있으면서도 하강기류가 동반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비가 내리고 이 당시에 바로 우박과 그 다음 또 뭐도 함께 치는 거야. 번개도 친다. 무슨 단계에서? 성숙 단계에서. 아시겠죠?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뇌우를 아까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자, 요게 뭐 어느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잖아. 더 위로 올라가서 좀 심각하게 위로 올라간다고 보면 얘들아 마이너스 40도씨 이렇게 봐도 돼. 너무나 낮지. 하여튼 좀 극단적으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럼 여기는 영상이겠지? 여기는 영하고, 그지? 그럼 얘들아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뭐만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다 뭐 구름에 있는 구름은 여러분들 물이에요, 물. 구름은 기체가 아니야. 아까 액화 응결되어서 물방울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물이야. 그럼 요거는 뭐야? 그래,
여러분들 물방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하나 입자는. 여기는 얼음이 있을 수 없죠. 자, 근데 이 위에는 다 뭐만 있어 그러면? 얼음 알갱이만 있겠지.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웃기는 게 있다. 여기 물방울도 있어요. 선생님 영화라며요. 영화인데 왜 물방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물방울을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불러줘요. 과냉각 물방울. 굉장히 영하 온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방울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요동들이 간섭하지 않으면 가만 물방울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냉장고에서 되게 차가운 음료수를 꺼냈는데 얼지 않았거든. 근데 뭔가 툭 쳤더니 갑자기 싹 어는 경우 있을 거야. 그게 과냉각된 물이에요. 어떤 씨앗이나 어떤 주변에 어떤 요동이 그렇게 막 큰 간섭을 주지 않았을 때 얘들이 그냥 물의 형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어떤 씨앗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요동 파동들이 이렇게 간섭을 줬을 때 얘가 다시 얼음의 결정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 마이너스 40도씨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는 훨씬 온도가 떨어지겠죠. 여기는 다 빙정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성숙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상승 기류가 존재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물방울이 어떻게 해요? 이 위로 올라가면서 누구랑 부딪혀? 관행각 물방울 앤드 빙정. 얘가 다시 더 위에까지 올라가면 어때? 빙정하고 부딪히죠. 그죠? 쭉 내려옵니다. 하강기로 타고 쭉 내려와.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에서 이 상승 기류를 만나면 다시 어떻게 해? 이런 순환을 계속 겪게 되죠? 그러면 점점 덩어리가 커져, 얘들아. 이렇게 해서 커지는 것이 바로 뭐냐? 딱딱한 빙정과 물방울이 계속 서로 반복 교대되면서 커지는 그 씨앗. 그것이 바로 우박이에요. 그래서 우박이 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박은 얘들아 대충 내리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날씨에 굉장한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막 그 안에서 반복될 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박을 이렇게 잘라보잖아. 잘라보면 여기가 이렇게 투명한 거, 투명하지 않은 거, 투명한 거, 투명하지 않은 게 나이테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큰 우박을 자르면 뭐 LA나 이런 데에서는 막 무슨 주먹만한 바위처럼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알려줄게. 이 뇌우가 아까 무슨 단계라고 했어? 중간 단계라고 그랬지, 그지? 중간 단계라고. 이거보다 좀 더 작은 단계가 뭐였지? 중간 규모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작은 규모가 미규모라고 그랬죠. 이 미규모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미규모 토네이도, 그죠? 이 토네이도가 여기서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에서. 이 토네이도도 생길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소용돌이라고 하지, 그지? 이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생기면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가끔 생겨, 동해안에서. 그게 용오름이야, 얘들아, 용오름. 그리고 넓은 벌판에서 생길 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벌판이 있잖아. 이렇게 공기가 가면 서로 여기서 소용돌이 같이 하나 이 위에 저기압이 있어. 그럼 이를 빨아올려요. 그러면서 막 토네이도가 생길 수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옛날 논바다, 평야 이런 부분에서 가끔 생겼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미꾸라지, 개구리 떨어지고 막 이렇다고 하잖아, 그지? 올라가면서 막 이거 다 튕겨 나가서. 근데 평상시 우리나라 잘 안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넓은 그 평야지대보다는 이렇게 산들이 많죠. 건물도 많고. 근데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나 이런 그 밑에 중남부 또는 중부 이런 데 지역은 굉장히 평야가 많거든. 그래서 지속적인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바람이 많이 불을 때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죠,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운동장 이런 거 운동회 할 때 막 소용돌이 치는 거 아마 경험했을 거야. 그때 가끔씩 나타나죠. 어쨌든 뇌호에서도 이렇게 토네이도까지 함께 동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호우. 자, 여러분, 호우는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걸 얘기하죠. 이 중에서 뭐 우리 국지성 호우 또는 뭐 집중 호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속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30mm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내리거나 또는 오하요. 80mm 이상의 비가 언제 동안? 하루 동안에 내릴 때 또는 오하 연 강수량의 몇 프로가
10%가 언제 내려? 하루 동안에 내릴 때 우리는 호우라고 얘기하고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내리겠어요?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강력한 정난원이 발달할 때 많이 내리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많이 내릴 때는 또 뭐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산사태나 뭐 홍수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이런 게 많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폭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거겠지, 그지? 자, 폭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단할 때 선생님하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폭설은 바로 언제 많이 내리냐면 겨울철에, 당연히 겨울철이죠. 폭설은 기단에 변질 때 많이 생긴다. 이게 선생님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그렸을 때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찬 곳에서 황해를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었던 찬 공기가 일로 오면서 어떻게 해? 밑에부터 이 따뜻한 바다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 상승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이런 정난운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여기 우리나라에 많은 눈을 내린다는 거. 이거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강풍은 약 10분 동안,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약 10m/s 이상인 경우 보통 언제 나타나요? 계절로 보면은 여름철이 더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겨울철이 훨씬 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어쩔 때 큰 영향을 주긴 해요. 태풍 때 한 번에 확 영향을 주죠. 겨울철에 여러분들 겨울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우박은 아까 얘기했었죠? 우박이 생기는 원리하고 얘기를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황사 이거 가끔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가끔 나오고 우리나라에 아주 영향을 요즘 많이 끼치죠. 자, 황사가 영향을 주는 건 언제야? 봄과 가을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요즘은 대중 없죠? 요즘은 대중 없어. 계속 영향을 오죠. 그래서 봄, 가을이 요즘은 조금 거시기해. 그런데도 그래도 좀 더 심한 것이 봄과 가을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당연히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그려주면 여러분 봄은 누구 다음이야? 겨울 다음의 계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이 차고 건조했잖아. 이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계속 여기를 영향을 줬어. 그러면 여기가 바싹 말랐겠죠. 그 여기 있는 사막들에서 어떻게 돼요? 이 봄이 되면 양쯔강 기단이 발원되면서 어떻게 해? 편서풍을 타고 쫙 일로 날라와. 얼마나 푸석푸석한 먼지가 날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봄이 더 심해. 누구보다 가을보다. 가을은 그 전에가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이니까 여름에 좀 비를 좀 내렸죠. 그래서 가을 황사보다는 봄 황사가 더 심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계절에 계속 그런 이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 황사가 요즘 계속 더 심해지는 이유는 지구 기후 변화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건 바로 사막화야. 왜 사막화가 일어나지? 그래, 기후 변화도 있겠지만 바로 인간의 산림 파괴, 그렇죠? 산림 파괴. 그러면 산림이 나가면 다 거기가 흙바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것도 하나 더 해놓은데 얘가 더 기후 변화보다는 이 위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 물론 기후 변화도 인간의 활동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지만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중국을 보면 여기 타클라마 사막, 여기 타클라마카 사막, 여기 고비 사막이 있고 여기 몽골에 이런 여러 가지 고원들이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중국에 무슨 기압이 자리 잡어?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 얘를 상승기로 의해서 끌어올리죠. 그래놓고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그러다가 우리나라 근처에서 무슨 기압이?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여기에 하강기류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황사 피해를 줘요. 기억해 두세요. 중국의 저기압이 우리나라인 고기압이 자리 잡힐 때 바로 가장 큰 황사 피해가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악기상인데요. 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팬 현상, 노쇠바람이라고 하는데 원리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해줄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 고개가 있지. 자, 따라해봐. 고개령이야. 따라해봐. 고개령. 해보세요. 고개령. 그랬죠? 그래서 대괄령, 추풍령이라고 하는 고개야. 그러면 이 고개를 이걸 두음법칙으로 하면 0이지, 0. 그치? 그럼 너희들이 볼 때 여기가 서쪽 지방이죠? 여기는 무슨 지방이야? 동쪽 지방. 그래서 영서, 영동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거 가장 큰 태백산맥이 있지, 그치? 그럼 바람이 여기서 분다. 그죠? 그럴 때 여기가 영동, 여기가 영서지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산사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뭘 만들어 아까? 공부했죠? 구름 만들죠? 여기서 비를 다 내리죠? 그래 놓고 일로 갑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기온이 떨어지지만 내려갈 때는 기온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비율이 더 커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어때요? 훨씬 더 오기 전보다 고온하고 그다음 비를 다 뿌렸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 우린 이거를 녹새바람, 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농작물들은 어때요? 농작물들은 바싹 마르겠지. 여기에 불 한번 땡기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피해는 어디서 분다? 이런 바람이 불 때는 영동에서 불어요. 저기 피해를 봐요. 영서에서 피해를 봐요. 영서에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절이 언제야? 이게 오호츠크의 기단이죠.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 올 때는 여러분들 영동은 아니고 영서에서 피해를 봐요. 자, 그 다음 여기가 무슨 기단이지? 양쯔강 기단이지. 얘가 올 때는 영동에서 피해를 보겠지. 그래서 여러분 양쯔강 기단이 많이 올 때가 언제야? 봄과 가을 아니겠어요? 봄과 가을에 얘들아 강원도 고성의 산불 장난 아니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서. 안 그래도 뺏썩 마른 기단인데 얘가 이 영서에 비를 다 뿌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고온 건조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페년사까지 오늘 악기상에 대한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기예보의 방법과 순서, 그 다음에 다양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